지상고등학교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입시인 이쌤의 선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드리게 될 이야기는 지상고등학교 국어가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그래서 어떤 공부를 미리 해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어떤 것을 위주로 공부해야 도움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상고등학교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암기만으로는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기초 실력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상고 국어의 특징이고, 또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상고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는 거 매우 크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상고 국어의 특징은 너무 많은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 제가 볼드 처리를 하고 색깔도 막 칠했을 정도로 정말로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인데요. 데뷔하는 1학년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갑작스러운 외부 지문입니다. 이게 중학교 중등자녀만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으시는데요.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도 만났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면 항상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교과서 말고 다른 범위 작품을 시험 전에 가르쳐 주신 거, 그거를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 외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고등국어에서 말하는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건 아예 처음 보는 지문이 시험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게 갑자기 시험장에 등장하는 것, 그것이 고등국어의 외부 지문입니다. 지상고의 내신 방향은 교과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문제집을 구매한다고 하셔도 그걸로만으로는 대비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 외 지문으로 진도를 나가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프린트를 활용해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작품을 시험 범위라고 공지해 주신 다음에 진도를 나가고 계셔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서 별도로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외부 지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중등 부모님들께서 보통 생각하시는 외부 지문이지만, 이 외부 지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그냥 처음 보는 게 미리 말해주시지 않은 작품이 등장하는 걸 말하고요. 세 번째, 많은 시험 범위 양 때문에 시험 기간 내에 모두 공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때처럼 2주 잠깐 공부해선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양이라고 제가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계신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번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는 객관식 24문항을 출제하셨고, 고전시 2개, 현대시 6개, 독서지문 3지문, 그리고 문법, 거기다가 문학 외부 지문을 출제하실 거라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양이 좀 많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문제에서도 문학이 12문항, 독서 4문항, 그리고 문법 8문항으로 출제되었고, 이 중에서 외부 지문은 1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험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느껴서 평균이 높았던 시험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 마찬가지로 출제하셨는데 25문항 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 범위가 아까보다 조금 더 현대시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라서 아이들이 공부에 부담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서가 외부 지문을 출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학습을 많이 진행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으로 문학도 당연히 출제하셨고, 많이 예고하셨던 만큼 실제 시험에서 외부 지문 6문항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저번에 본 시험이죠.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지상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시험을 일찍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식을 25문항을 봤는데 고전시 3편, 근데 이 고전시가 정말 긴 거라서 1학기 때 고전시랑은 거의 한 2배, 3배 정도 길이가 차이나는 범위여서 엄청 아이들이 힘들어했고요. 현대시도 6편, 그 다음에 독서도 3지문, 그리고 문법까지 나갔는데 이 문법도 고등학교 국어 1학년 문법 중에서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정말로 이제 보강을 많이 해야 했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느낌으로는 좀 부족했다 느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시험인데요. 문학 16문항, 독서 3문항, 문법 6문항 출제되었고 외부 지문 2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저번 시험보다 외부 지문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문제를 출제하셔서 난이도나 평균이 높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의 경향성을 보고 나니까 지상고가 요구한 능력을 다시 또 반복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지문을 대비해라. 그러니까 뭘 갖춰라?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갖춰라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시험 범위가 정말 제가 과장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2배 정도의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벼락치기 안 된다. 성실하게 학습을 해라 라는 두 번째 요구고요. 세 번째, 많은 문법 그리고 문법 진도를 정말 빨리 나가시기로 유명한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따라가냐? 미리미리 예습해놓고 훈련해놔라 입니다. 그래서 지상고가 요구한 이 3가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상고 진학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필수적으로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학기 기간에는 시험 범위 공부만 하기도 정말 벅찹니다. 시험 범위가 뭔지를 교과서를 안다고 해도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할 수도 없고 그 시간에 진도 나가면 진도 나가는 대로 따라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도 따로 문제집이 깔끔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하고요. 겨울방학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행을 할 수 없나요? 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선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외부 지문에서 요구하는 게 국어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고등국어 개념이 뭔지 그리고 국어가 기초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예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의 문법은 항상 동일한 기조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예습해 놓으면 학교 진도가 빠를 때 따라가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문법 예습을 할 건데요. 2학기 여름방학 때 꼭 2학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고전시가 예습입니다. 고전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길고 어려운 시험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공부해 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실력을 보면서 난도를 높여갈 시점이 2학기라서 그 전에 내신형 선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들과 그것의 시간을 단축하는 법을 훈련한다면 좀 더 고득점으로 향할 수 있는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지상고등학교 국어 수업은 이제 출판사 교과서와 학습지를 활용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이제 문법 요소나 맞춤법 같이 문법에서만 교과서를 좀 차용하고 계시고요. 주로 많은 문학작품들은 학습지를 통해서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미리 배부해 주시고 수업하시면서 이게 시험 범위야 라고 하시고 시험지에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은 작품도 등장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학교별 내신 수업이 정말 중요해진 게 이제 고등학교 국어의 현실인데요. 결국에 출제자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알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아이들에게 모두 받아서 그것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제가 직접 교재를 다 타이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실제로 인수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건 본 교재고 이건 특강 교재 그리고 이건 비밀 노트라는 건데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가장 또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착각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이들 공부하고 나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은 혹은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모르는지 아는지 판단이 어려운 건데요. 그 부분을 신경 쓰기 위해서 복습 테스트를 항상 많이 출제해서 아이들이 그날 수업 끝난 직후에 제대로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주에 배웠던 것도 복습하면서 계속 누적적으로 내가 지식들이 제대로 쌓이는지 점검할 수 있게 신경 쓰고 그 결과도 어머님들께 매주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복습 테스트인데요. 이런 경우에 외부 지문 대응을 위해서 훈련했던 건데 여기에 있는 표현법, 이 표현법을 배워놓고 어떤 게 체크해라 라고 연습을 했던 거고요. 이건 시험 범위인 지문에 대한 문제들인 건데 여기 있는 것을 다 적을 수 있다면 학교 선생님이 말하신 걸 다 챙긴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자동으로 외울 수 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완벽하고 밀도 높은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지상고등학교 출제 경향을 반영한 교재를 만들어서 직전 보강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전 보강은 2가지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번째는 시험 전날에 진행하는 직전 보강입니다. 그날 모든 개념,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만 해도 한 5시간은 걸리지만 그거 다 같이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인데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중요했던 걸 기억하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전 보강입니다. 시험 당일 아침에 진행합니다. 아침에 6시 30분까지 등원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할 것 같죠?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가능해요. 아침에 일찍 와서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저한테 이제 빨리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수업하는 내용이 정말 시험장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내용이라서 참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기간에 특별 추가 실전을 통해서 내신 기간에 이제 수업으로 부족한 시간들 혹은 보충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추가로 직접 아이들에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험 봤던 피드백 종이입니다. 아이들이 좋았던 부분에 다 테스트, 비밀노트, 그 다음에 비밀노트에 들어갔으면 더 좋겠는 거 이런 거 피드백 해주고 있고, 숙제를 줄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백지 테스트 준비하는 게 정말 좋다, 비밀노트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도 해주고, 이것도 이제 제가 이번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건데, 문법 공부를 하고 나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가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대화를 하고 저한테 자랑하러 왔던 것도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국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다가도 저를 만난 다음부터는 국어를 실생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계속 어떤 이야기를 언제든 편한 시간에 하고 저도 정말 빠르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관리해서 아이들이 국어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고등학교 국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고득점의 길로 아이들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